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화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에서 의약용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제한하는 주민 발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변종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엔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마리화나 배달 서비스까지 등장하면서 시 검찰이 강력 제재에 나섰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건을 구입하면 무료로 배달해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위치 설정을 통해 배달 장소를 정하면 판매 목록이 뜨는데 이곳에서 취급하는 물품은 알코올류와 마리화나입니다. 흡연용부터 캔디까지 종류만 수십여 가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회사는 지난달 중순부터 마리화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LA시 검찰은 해당 업체를 불법 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을 통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The mobile app that would purport to facilitate the delivery of marijuana we allege is not lawful under Proposition D, and we're hoping that a court agrees with us. 캘리포니아가 지난 2003년 의약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한 이후 LA시의 마리화나 판매 업소는 급속히 늘어 1,500여 개에 이르렀습니다. 업소를 중심으로 각종 범죄가 늘어나며 마리화나 판매가 사회의 악으로 지목됐고 이에 지난해 5월 LA시는 마리화나 판매 업소를 10분의 1로 줄이는 주민 발의안 D를 투표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시 검찰과 당국의 단속으로 지금까지 402개의 업소가 문을 닫으며 판매가 크게 위축됐지만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변종 판매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독립기념일에는 마리화나 재배업자들과 구매자들을 이어주는 직거래장까지 문을 열었다 시 당국에 의해 폐쇄되기도 했고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한 배달 판매까지 나왔습니다. The law is vague. It is time for the legislatures of the great state of California, for Governor Jerry Brown to take a serious look at this issue, to look at the sister states of Washington, of Colorado. 일부 마리화나 옹호론자들의 반대에도 LA시 검찰은 학교나 주택가 인근 그리고 시가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 업소에 대한 폐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법망을 교묘히 피한 다양한 형태의 변종 마리화나 판매 역시 엄벌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처리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하기가 어렵고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란 점을 고려할 경우 상징적인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면서도 이를 통합 예산안과 연계하지 않음으로써 연방정부가 자칫 문을 닫는 사태까지는 초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북한 국방이 김정은 제1위원장 암살 내용을 다룬 영화를 제작한 소니 영화사 해킹과 관련해 북한 의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해킹에 사용된 프로그램에서 한글 코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국내에도 상영되고 있는 영화를 포함해 온라인에 유출된 영화는 미개봉작 등 최소 5편. 지난달 말 소니의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한 해커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북한도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암살 지령을 소재로 한 영화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는 관측입니다. Investigators now, though, are looking at a possible link to North Korea, where the government is angry about an upcoming comedy. 미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사건 조사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소니 측 컴퓨터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데이터를 파괴한 악성 소프트웨어에서 한글 코드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특히 악성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의 데이터 파일을 지우고 저장 장소를 손상시키는 등 북한 사이버 공격의 특징을 닮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은 지난해 5월 KBS 등 한국 언론사와 은행에 대한 공격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당시 공격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미 연방수사국 FBI도 이 같은 공격 수법은 아시아와 중동에서만 볼 수 있다며 북한을 겨냥했습니다. FBI는 이와 함께 사이버 공격을 중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미국 기업들에게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뉴욕시에서 관광마차 운행 금지 법안이 시의회에 상정됩니다.
동물 애호 단체들의 항의에 따른 것입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시에서 마침내 뉴욕시 관광마차 운행 금지 법안이 시의회에 상정됩니다. 이 법안은 향후 마차 운행 허가 갱신을 해주지 않는 것을 포함한 행정적 조치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교통이나 오염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동물 학대가 주된 원인입니다. The inhumane, unsafe carriage horse industry in New York changed the way we do tourism in New York City and find new jobs for the carriage drivers. 이 법안은 도시의 공기 오염에 따른 말들의 건강 문제가 동물협회에 의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도 큰 문제입니다. For 300 men and women to wake up to put their kids on the school bus to go to school to find out that they may not have a job, it's disgusting. 뉴욕시에서는 그 대안으로 마부들에게 뉴욕시 그린택시 운행 허가증을 내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마부들은 이 같은 대안이 탐탁지 않습니다. I have no interest in driving a green cab, a yellow cab, any color cab. New York City would not be New York City without these horses. 마차 운행 허가증은 2016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최종 결과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북한이 대북 인권 결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엔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올해 안에 안보리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대북 인권 결의안에 대한 북한 정부의 공식 입장. 지난달 2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전달됐고 어제부터 유엔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차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 명의로 돼 있는 이 성명에서 북한은 인권 결의안 채택을 단언코 거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한 적대 정책에 따라 유럽연합과 일본이 북한과의 대결을 선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의안 통과 때와 같이 핵실험을 또 위협했습니다. In their attempts to eliminate the state and social system of the DPRK is compelling us not to refrain any further from conducting nuclear tests. 결의안 통과와 상관없이 스스로 선택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지난달 북한 외무성 성명도 첨부됐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도록 권고한 대북 인권 결의안은 이달 셋째 주 유엔 총회를 통과할 게 확실시됩니다. 한국과 미국 등은 총회 통과와는 별도로 인권 결의안을 안보리 정식 의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리 의제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비상임 이사국들이 교체되는 내년 1월 이전이 적기라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총회가 열리고 있는 페루에서 지난 2002년 이후에 환경운동가 57명이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 벌목을 막기 위해 활동하다 벌어진 일입니다. 박영관 특파원입니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 지난 9월 이곳에서 페루의 환경운동가 에드윈 초타 씨가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불법 벌목업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싸워온 초타 씨는 살해되기 직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Ellos son madereros, tienen armamento, tienen todo y nunca por nunca ellos nos van a hacer caso. Entonces nosotros necesitamos a las instituciones. 페루에서는 지난 2002년 이후 초타 씨처럼 아마존 열대우림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던 환경운동가 57명이 살해됐습니다. 고급 원목을 노리거나 광산을 개발하려는 벌목업자들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El que está malogrando la selva, el bosque, todo, son aquellas personas que vienen, que manejan billetes, por ejemplo, la extracción de madera. 한편 페루에서는 그제부터 195개 나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2일간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내년 파리 총회에서 타결할 예정인 새로운 기후체제와 관련한 실무 협상안이 논의됩니다.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 오는 14일 치러지는 일본 총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아베 총리를 위한 선거로 불리는 이번 총선에선 야당 측이 과연 어느 정도나 견제 능력을 확보할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이번 총선에선 전국 295개 소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 1명씩, 여기에 11개 광역선거구의 비례대표 180명을 합해 모두 475명을 선출합니다. 최대 쟁점은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베 총리는 우선 기업이 성장해야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며 고용 증가 추세를 성공의 증거로 강조합니다. デフレから脱却するチャンスをようやく掴んだんです。このチャンスを手放すわけにはいけません。 야당에선 아베노믹스 효과가 일부 자산 계층과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중간 계층의 실질 소득을 높이도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アベノミクスの失敗隠し、この流れを、これまでの流れを変えるチャンスなんです。 야당 측에선 이와 함께 집단적 자유권 행사 등 안보 정책과 원전 재가동을 포함한 아베 정권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HK가 조사한 정당별 지지율은 자민당이 41.7%, 제1야당인 민주당이 9.6%로 아직 여야 간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야당이 과연 어느 정도나 아베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의석을 확보할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